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이 주 초반 모든 이슈를 덮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운명이 걸린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회담은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한미 간 동맹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이 눈에 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옆에서 돕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한 장면이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첫 단추고 앞으로 있을 후속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역시 우리 정부가 내세운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즉 마스가 프로젝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선박을 구매할 것이라면서 또 일부는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를 강조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큰 투자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앞서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와는 별개로 총 1,500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웃음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흔들기는 극에 달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대출 의혹에 휩싸인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면서 아예 작심하고 연준 이사회의 과반이 곧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쿡 이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백악관은 소송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고 압박을 더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연준 의장 후임이 올 가을쯤 지명될 것이라고 봤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독립성 논란이 커지면서 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50%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 또 중국 시장 H20칩 매출이 없었고 특히 가이던스에서도 중국 판매 예상이 빠진 점 등이 부각되자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중국 리스크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 분위기를 바꿨고요. 이번 매출이 AI 붐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2연속 2.5%에 묶어뒀는데요. 섣불리 내렸다간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잡았는데요. 추경 효과를 반영해서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메인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발언이나 행동은 공개된 자리에서는 없었고요. 하나 있었다면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사용한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고 말하자 즉흥적으로 선물이 된 건데 친밀감의 표시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상징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웃으면서 끝났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은 비공개 회의까지 포함해서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낮 12시 33분쯤 백악관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말씀하신 방명록 작성 뒤에 두 정상은 오벌 오피스로 자리로 옮겨서 기자들 앞에 앉았습니다. 50분 넘게 진행된 공개회담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두 정상이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회담을 3시간가량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미국은 그런 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당초 예상보다 회담 시간이 30분가량 지연되면서 불안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담이 시작되고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풀었다고 답하면서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갔는데 예상대로 조선업 협력이 키워드였죠. 네, 맞습니다.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은 한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했었는데요. 두 정상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에너지 협력도 논의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검토 단계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개발에 일본과 함께 합작회사를 만드는 딜을 하려고 한다고 불쑥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에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면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어요. 네, 맞습니다. 재계에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0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앞서 한미 간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별개입니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은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여 대 추가 도입 등 7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앞서 4년간 3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던 현대차도 미국 내 로봇 공장 신설 등에 7조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하나그룹도 전체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펀드 자금 중 일부인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활용해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두 정상이 앞서 한미 간 무역 합의에서 좀 불분명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만드는 데 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회담 직후에도 한국과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 측이 무역 합의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은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동의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회담 전 이슈가 됐던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주목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에 이어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뜻의 안미경중의 태도를 과거와 같이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단 이번 회담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감축 요구 가능성 등에선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새로운 부담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만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서 별 탈 없이 회담을 마쳤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대통령은 중대한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공부했다면서 칭찬 공세가 첫 양자회담을 무난히 넘기도록 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적하자면 일단 회담 뒤에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 또는 언론 발표문 이런 문서화된 결과가 없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신뢰와 유대감은 확인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긴장감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기업의 지분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회담 결과가 공동 성명 등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좋은 출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 있어서도 최애 대우를 얘기했지만 이 또한 세부 합의를 마칠 때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미경 중의 변화 시사에 벌써 중국 측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관련국 정상들이 얼굴을 맞대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야 이번 회담의 득실을 보다 면밀히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분기 성적표를 놓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수치는 분명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이 AI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과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임선우 캐스터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실적부터 다시 보면요.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7억 4천만 달러, 1.05달러를 기록했는데 월가 전망치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고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월가 컨센서스를 웃돌았지만 가장 주목됐던 H20칩의 중국 매출 전망이 빠졌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H20을 구매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중국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여기에 핵심 돈줄인 데이터 센터 매출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전분기에 70% 넘는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특히 두 분기 연속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이 향후 성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지난 2년간의 폭발적인 AI 투자 호황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번 전망은 AI 시스템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AI 거품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물음표가 많았던 만큼 그래서 젠슨 황 CEO의 컨퍼런스 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젠슨 황 CEO 이번에도 중국 관련 이슈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H20 매출이 45억 달러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세는 이어갔다 강조하면서도 중국 판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는데요. 지난 몇 주간 일부 수출허가를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행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H20 판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성적에 반영이 됐고요. 그럼에도 젠슨 황 CEO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음 분기엔 최소 20억 달러, 최대 5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고 사양인 블랙웰 아키텍처의 중국 수출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는 얘기네요. 네, 중국 시장이 향후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고 연간 50%씩 성장할 것이라며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재차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승리하는 플랫폼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미국 정부가 중국은 자체 칩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은 수출 제한이 오히려 혁신에 불을 지폈고 홀로 서기에 나선 중국이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앞서 미국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니까 이제 드디어 길을 좀 열어줬는데 이제는 중국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선 형국인데 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엔비디아의 속내는 계속 타들어가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을 위해서 최근 엔비디아 칩의 보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고 자국 기업들의 사용을 자제하라 단속에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단순히 H20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AI 칩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3위까지 치고 올라온 SMIC는 7나노 설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창신 메모리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 개발을 끝내고 시험 중인데 현재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최첨단 메모리에 비해서 고작 한 세대 뒤처진 수준으로 전해질 만큼 기술력을 끌어올린 데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할 만큼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작 중국은 함께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품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 확보 면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를 꿈꾸는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콘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우리 돈 5천억 원을 넘겼는데 전년 대비 4,300%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천억 원을 찍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소식에 캠브리콘의 주가는 장중이긴 하지만 한때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에 오르기도 했는데 1년 새 46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과 또 컨콜에서 젠슨 항시의 발언들을 요약해보면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AI 시장의 무게추가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컨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젠슨 항시의 시선은 여전히 중국을 향한 채 애타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답장이 돌아오질 않는 모습이고요. 차근차근 기술 로드맵을 밟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 사이 끼인 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장은 결국 이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라는 모토로 무섭게 달려왔는데 최근 월가에서 시선을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년 이내 단기 투자 시계로 보면 S&P 500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단일 투자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특정 소수 종목에 수익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매그니피센트 7, M7에 치우쳐진 S&P 500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을 때라는 분석인데 실제로 이들 7개 기업은 전체 수익 성장의 26%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493개 종목은 평균 3%대 성장에 그쳤고요. 시총 1위 엔비디아는 나홀로 S&P 500 전체의 8%를 차지할 만큼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는 사실상 지금 S&P 500에 투자를 한다는 건 곧 기술주 AI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공지능 열풍은 여전하지만 이 흐름이 야구로 빗대면 6회, 7회 말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기대치는 선반영됐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나 헬스케어, 금융 등 2차 수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들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언했는데 그러면서 은퇴를 앞둔 버핏이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에 베팅한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고요. 중소형주나 해외 시장, 러셀 등 보다 넓은 시장을 반영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 조언했습니다. 네, 참고해야겠군요.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초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녹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나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hope it stays that way. I think it wi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쿡 이사는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물러나면 후임 자리를 맡을 만한 사람이 많다며 마음속으로 점 찍어둔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for that position, and I think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We're down to, I mean, I think I maybe in my own mind have somebody that I like, but I deal with Scott and I deal with Howard, and we're dealing with a lot of people actually that are going to be involved in that decision. Ultimately, it's a very important decision.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취약한 상태에 있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reason we've seen resilience is because we haven't had a financial crisis despite the pandemic, despite wars, despite geoeconomic fragmentation, despite Fed rates going up very sharply. We've not had a financial crisis. That doesn't mean that that will never happen. We have very high levels of debt around the world. I think bond markets are in a fragile place. You have valuations in equity markets that are sky high. So I would say tread carefully, because if you do have a financial crisis, we know the scarring that comes from that is long lasting.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다는 아쉬움과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죠.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데나이브스는 AI 붐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 think the boom's just starting. I mean, if you look at these numbers, especially when you factor in what China is going to be, I mean, Jensen talked about 50 billion, 50% type growth number. This just shows the next stage of adoption is actually just starting. I think this stock is green today. There's a $5 trillion market cap, either by year end or early 26.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9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8월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이죠. 자,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일단 20일까지의 수출은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석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다만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은 부담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7월엔 50.2를 예상했는데 이에 못 미치는 49.5를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이 확인됐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오펙 플러스가 하루 54만 7천 배럴 증산에 나섭니다. 국제 유가 흐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월요일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8월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죠. 7월엔 48로 나오면서 5달 연속 위축 흐름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물가는 앞서 7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내놓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고용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지표로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미 노동부가 7월 구인이직 보고서를 내놓는데 구인 건수가 관건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자도 줄어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특이한 균형과 연동해서 보셔야 합니다. 앞서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도 나옵니다.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6% 깜짝 반등이었습니다. 중국 서비스업 경기도 체크하시고요. 자, 실적은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대기 중입니다.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죠.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또 나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인데요. 자, 정부가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월 수치는 10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지표죠. 미국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는 8월 ISM 비제조업 PMI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7월 수치가 관세 여파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51.5를 예상했는데 50.1로 나오면서 크게 밑돌았고 특히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크게 떨어졌고 고용도 위축된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관세는 반대로 미국 무역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데 7월 무역 수지 흐름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 브로드컴의 분기 실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관심도가 가장 높은 일정이죠. 미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 데이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 7만 3천 개 증가로 11만 개 예상에 턱없이 못 미쳤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5월과 6월 고용 수치가 합쳐서 무려 25만 개 넘게 축소 수정된 것이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민감한 시장 반응이 예상됩니다. 9월 금리 인하 전망과도 직결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유로존의 2분기 GDP 확정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